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고, 또 저희가 혹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 페이스북 통해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은 크게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희가 36번하고 보시면 36번하고 37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원래 저희가 그 유영만 지부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원래 35번과 36번은 짝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조금 바쁜 다른 업무들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날 좀 못하게 된 점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제가 성실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그 수급자한테 있어서 과연 이 욕창에 발생한 그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 욕창에 대한 부분이 뭐였죠? 네, 그때는 예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35번은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수급자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노인 학대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노인 학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욕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욕창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왜 자꾸 노인 학대로 걸리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지예요. 뭐냐면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이게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왜냐면은 원래 어르신이 빨리빨리 이거에 대한 그 처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처치를 받아서 이 어르신이 최대한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결론은 이거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면 방임에 해당된다. 그래서 노인 학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하실 때 제일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 좀 조심스러운 게 바로 이 노인 학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36번 지표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보게 되면 욕창이 있는입니다. 수급자의 욕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 관리, 평가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표가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 내지는 심해지지 않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뭐예요? 예,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지를 보고 욕창 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는 거는 뭘까요? 네, 수급자의 성함하고 일자, 부위, 크기, 조치 내용, 요거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욕창 관련 기록도 괜찮고, 예, 간호 일지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하시거나 요 할 때 어쨌든 기록을 남기셔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욕창이 있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싫든 좋든 간호사님들 통해서 아마 거의 매일 관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욕창이라고 하는 게 아주 흔히 말하면 1기 때부터 관리가 안 되면 그냥 금방 썩어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어르신이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가 있고 경관식을 하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당뇨가 있으면서 경관식이 있고 뭐가 있죠? 네,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삼박자가 돼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뭘 드시면 안 돼요? 뭘 드리면 안 될까요? 한번 아시는 분 저한테 대답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뭘 드리면 안 될까요? 분명히 제가 경관식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답변들이 없으시네요. 중요한 게 N커버 아시죠? N커버라든지 아니면 하모닐란 있죠? 하모닐란? 요거를 만약에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당 수치가 확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욕창도 안 났고 당뇨도 올라가고 이게 다 깨져버려, 이게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요, 어떻게 해요? 당이 포함되어 있진 않은 경관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드리지 마세요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한테 식사 후에 영양 보충을 해서 N커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당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400, 300 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경우에는 N커버나 하모닐란 드리는 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확인한 후에 처방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제공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게 어떻게 되나요? 완화가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무조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절대 이 앵커버랑 하모닐라는 항상 조심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창 방지 도구에 대한 거를 제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욕창 관리 여부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들한테 욕창 관리 도구란 건 뭘까요?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에어, 그 다음에 매트하고, 그 다음에 방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누워 계시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부장님 주신 것 중에서 체위 변경을 그 평가 점수 18점 이하는 무조건 체위 변경을 기록해. 예,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꼭 자리에 남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볼 때 위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 있죠. 그래서 일단 위험군이 되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고위험군이 되면은 욕창을 평가하는 것도 분기별로 바뀝니다. 이게 분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군이 돼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 변경하셔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요. 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 2시간 수면 시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수면 시간을 포함한다는 거죠. 어르신 자는데 잠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맞느냐 틀리냐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평가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무조건 수면 시간을 포함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 자료를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욕창 관련돼 있는 분들은 체위 변경을 하는 우리가 일지가 있죠. 거기서 기록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케어포 같은 경우는 2시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체크 해가시면 되고, 어느 편으로 우리가 체위 변경을 했는지를 꼭 반드시 체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체위 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횟수만 기록한 경우는 안 돼요.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으로 어르신을 바꿔드렸거나 왼쪽으로 바꿔드려나 아니면은 반듯하게 누웠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다른 거 없이 그냥 1일날 이렇게 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12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정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날 일지가 이렇게 있으면 시간 단위로 쫙 돼서 여기서 시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체위 변경 여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 쓰고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1일, 그 다음에 2일날 12번, 그 다음에 사인하고 이거 이제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것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창 관리에 대한 조치 내용은 뭐예요? 욕창 관리에 대한 조치 내용 기록 시에 인정을 하고, 촉탁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촉탁의 진료, 병원 진료, 보호자 연락, 간호조무사 처치, 욕창 관련 내용 모두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관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욕창에 대한 상태를 알리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 일지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어르신 지금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욕창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르신 지금 이만큼에서 어느 정도 좋아졌고 또 얼마만큼 좋아졌고 어느 만큼 됐다라고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냥 어르신 일단 욕창이 발병해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걸렸는지 욕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욕창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어느 정도의 상태이고 어떤 상태인지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해줘서 보호자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자,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노력하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돼 있죠. 37번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의료적인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료라고 그랬잖아요. 의료 서비스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어떤 시설이죠? 우리가 병원인가요?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뭐죠? 시설인가요? 어떤 걸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원장님들 뭐 물어보면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도 모르는 줄 알아? 그렇게 하시고. 맞아요. 우린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촉탁의사, 우리가 계약의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협력기관의 의사가 기관을 방문해서 언제요?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하는지. 진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촉탁의사 계약 해지, 그러니까 계약의사 계약 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해서 이 의료적인 공백이 발생하는 거는 얼마만 인정한다고요? 한 달만 인정합니다. 한 달만. 만약에 그 계약의사나 아니면은 그 협력병원이 관계가 끝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다른 병원하고 체결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그게 혹시라도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끊어진 날짜하고 다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원장님들은 처음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만약에 개원을 자 2019년도 12월 1일 날 했다 그러면은 2년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면은 20년 12월 1일, 그 다음에 21년 12월 1일이니까 11월 31일이 되겠죠. 요렇게 보통 2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8년도 했다고 볼게요. 18년도 자 12월 1일 날 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년 그렇죠? 11월 이제 31일 날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만약에 요 기간 안에 만약에 끝난다고 했는데 평가를 21년도 3월에 왔어요. 3월 1일 날, 3월 2일 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게 현재 뭐가 안 돼 있죠? 계약 의사가 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가 없어집니다. 미흡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협약병원하고 내지는 계약 의사하고 계약을 맺은 기간을 보셔야 돼요. 거기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연장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연장된다. 근데 요걸 인정을 안 해요. 참 그게 행정법도 모르는 행동이거든 사실은요. 원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그럼 계속 하기로 했으면은 이 선생님이 이 협약서를 안 써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문구와 계약서에 이 내용이 다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선팔도에 무슨 일반적인 그런 계약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반영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자, 단 뭐예요? 지정된 촉탁의사, 계약의사가 한 명이고 촉탁의 추천 요청서 등으로 촉탁의 추진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이내에 열심히 요거를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요런 거를 지금 여기서 본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준비를 안 해놨으면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달 이내에 무조건 하면 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역의 의사협회에다가 계약의사를 추천해달라고 보낸 서류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공백기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정기적인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료기관 방문으로 촉탁의를 촉탁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에요. 거의 이거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들이 협력병원이나 내지는 계약의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관계도 없고요. 이렇게 될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아까 그것 중에서 뭐냐면 갑자기 왜 지금처럼 의사들이 뭐 파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수급자에게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의사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계약의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협력의료기관이 있어도 돼요. 다만 조건이 뭐예요? 이 사람이 됐던 무조건 월 2회 이상 진료 진찰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점수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점수 인정 안 되죠. 다만 의사가 서명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 전에는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기록 차트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언제요?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모든 수급자예요. 여기 나오죠? 모든 수급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차트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사인이 돼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계약의사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청구한 내용, 전산 내용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두 개를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의사가 있는 병원하고 그 다음에 장교양 기관하고 요 두 개 데이터가 맞아야 돼요. 요게 맞지 않으면 뭐예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한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감점 요인이 된다. 아까 앞에 얘기했죠?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된다? 계약 기간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에덴 원장님이 수급자 어르신 모두를 모두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지표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소되어 있는 모든 어르신들, 만약에 어르신이 병원에 갔으면 그 어르신은 그때는 당연히 외박이니까 빠지겠죠. 그렇지 않고는 모든 어르신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하는지인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만약에 어르신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조금 건강 상태가 왜 안 좋아진 경우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왔을 때, 이 어르신은 뭐 요양병원으로 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요거를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왔을 때 이 어르신은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방문 간호사님 오셨을 때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치를 받는다든지, 뭐 약에 대한 것들, 투약에 대한 거죠. 뭐 투약에 대한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하게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의료적인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건강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진료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꼼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삐크 의료기기 있잖아요. 의료기기. 요거 사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얘기해요. 결론은 누가 덤탱이 쓰는 거예요? 장교한 기관이 덤탱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참 볼 때마다 참 그래요. 우린 기본적으로 뭐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시작하면은 한 3가지에서 4가지는 범죄자가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의료법 위반, 하나는 재무회계법 위반, 하나는 근로기준법 위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맞추려면은 다 돈으로 때워야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에덴 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수급자 어르신 모두를 봐야 하나요? 그랬잖아요. 예, 입소자 어르신들 모두 봐야 되고, 입소죄는 뭘까요? 인천의 원장님은 입소죄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 하겠네요. 다른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뭐 있으면은 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약은 안 지어도 상관없어요. 꼭 약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계약의사가 약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예요. 자기 처방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험급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방권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권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계약의사나 내지는 협력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전제는 사실 없지만 또 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계약의사가 보고 어르신을 계속 보러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보면은요. 혹시 다른 거 이제 없으면은 제가 뭐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크게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잠깐만요. 설치하고 바로 계약의를 근데 원래 설치 신고할 때 계약의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아니면 협력병원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이 만약에 설치 신고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협력병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보통 2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동의 반성유양 원장님은 입소 때부터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을 고집하는 보호자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 이렇게 일단 어르신이 이제 기록으로 남기겠죠.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건 그거예요. 이분은 원래 다니시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처방을 거기서만 무조건 받는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약의사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본인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다니시라 그러고 진찰하시고 어디 아픈 데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인만 하시거든요. 늦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설치 신고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행정 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력병원은 정하시는 게 맞고 평가 때도 점수가 깎이지만 나중에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늦어진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공생은 계약의사 없어도 돼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협력병원은 있으셔야 돼요. 공생도. 그래서 반드시 공생은 계약의사는 반드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없어요. 안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협력병원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협력병원 거기 사인하는 란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한 달에 2번은 와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오는 거는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계약의사나 협력의사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공생이나 시설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어떤 형태든지 와야 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의사를 둘 필요는 없지만 협력병원을 두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있으신가요? 왜냐면 원장님들 생각하셨다가 조금 빨리 올려주셔야 되는 게 제가 얘기하면 영상이 조금 늦게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좀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수가가 너무 형편없이 지금 올랐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거 차 띄고 포 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번에 저희가 수가를 대비하는 걸 보면은 보통 2개년도를 보고 2년 전 거를 보고 한다는데 2년 전에 우리 수가 어떻게 올랐죠? 근로기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물가도 그때 엄청나게 사실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에서 오른 거는 협상을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졸속이었고 이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 보면 분명히 물가 인상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다라고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솔직하게 작은 시설 가지고는 우리 공생 같은 경우는 운영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추정하기는 앞으로 한 2, 3년? 뭐 짧게는 1, 2년 안에 공생 같은 경우 가족들이 운영하지 않으시면은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오를 대로 올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더 엄청나게 지금 또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생 원장님들이 가족들이 한 3분 이상 원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이 그냥 직원들만 데리고 공생을 운영한다? 저는 앞으로는 이게 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공단에서 직권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멀쩡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쪽에서 조사를 해요.
흔히 말하면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공무원이 하도록 다 돼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주시해야 될 것들이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불합리하지 않도록 또 우리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 책상에는, 요번에 뭐 어떤 뭐 현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판결문이나 그런 관련된 그 문건들이 한 다섯 건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어보면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노무사라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노무사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은 또 뭐 쪽 장교양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코치를 하는 거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전혀 잘못 맞추는 거, 이거를 보니까요. A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포인트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B라는 걸 갖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단순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원장님들이 편찮으셔서 아우 나 여기 지금 팔이 아파서 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의사가 뇌 수술하거나 다리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오른편이 아픈데 왼쪽에 수술을 해버린 거죠. 그거나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변론을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돈 받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도 올렸지만 우리 그 원장님들이 그런 일 있으면은 정말 이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뭐 협회 원장님이 됐던 아니면 제가 됐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의견서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법률을 찾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임원 원장님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 제일 큰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크샵이고 하나는 임원회의거든요. 그래서 임원회의 때 이제 저희가 차기 회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평가에 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협회 발전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때도 참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6분 정도 참석해서 우리 협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영향력 있는 협회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협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또 이제 결정되는 책자들 나오게 되면은 또 같이 다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퇴근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보이죠? 네. 간사님은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살짝 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저녁 늦게까지 맨날 간사님 집에도 못 가시고 이렇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 주실 때는 좀 쉬시는 날은 전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교회 가시고 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좀 전화 안 하시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화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만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인전 지부장님도 항상 고생 많으세요.